이민혜 최정상 국제이주 미주지사의 김동환입니다. 오늘 네 번째 편으로서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이광현 회장님을 모시고 영주권자 이상이신 분들 또는 이제 여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해외 부동산 구입 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 드리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는 문의 내용이죠. 네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회계사님은 여기 미국에서 이제 공인회계사로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세금 보고를 이제 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이제 부동산이 탐나는 게 있어서 또는 자녀들이 이미 미국에 있어서 그쪽에서 발생된 임대 소득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비 익스펜스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미국에 안 사는 분이 이제 해외 부동산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구입할 때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는 거죠? 그렇죠. 구입은 그냥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땅 문서, 집문서. 등기권리증. 네, 등기권리증에 미국말로 이제 영어로 디드인데, 디드에다가 본인 이름 올리시면 되니까, 구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팔 때 외국인이면 클로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제 파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니까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납세자 번호, 소셜 스크리트 넘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텍스페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아마 요구할 거예요. 변호사가. 그게 이제 TIN 넘버죠. 그렇죠. TIN이죠. TIN을 요구하면 외국인 신분인분이 TIN을 IRS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그거를 변호사한테 드리면 사고 파는 거를 클로징 했던 담당 변호사가 그런 경우에는 28% 원천 징수 세금을 띄고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28%는 전체 28%가 아니라 남은 돈에 차액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100만 불 주고 산 게 200만 불 됐다면 100만 불에 28%니까 28만 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28만 불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200에서 28을 뺀 172만 불을 주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럼 이제 연말이 돼서 내년 초가 되면 200만 불짜리를 사고 팔았고 28% 세금을 띄어놨다는 거를 그 변호사한테 또 받아요. 그걸 가지고 이번엔 1040NR이라고 그랬고 non-resident 폼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제 경험상 28%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더라고요. 조금 넉넉하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렇죠. 28%는 빡빡하게 띄워놓은 거고 이것저것 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조금 좀 돌려받으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론 레지던스니까 이제 비거주자가 이제 했을 때 28%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조지에 살고 있으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딩을 사고 팔면서 차에 생긴 그거는 그냥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본소득세니까 롱텀이냐 쇼텀이냐 이런 거에 조금씩, 그리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10% 15%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취업비자, 이투비자로 계신 분들은 취업비자와 이투비자이신 분들은 세금은 거의 영주권자, 시민권자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하고 좀 틀리죠. 어쨌든 그러면 그 차액 발생한 부분도 1년에 한 번 인컴 보고하는 거에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소득을 같이 보고하시죠. 넣어서 이제 같이 보고한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아보고 저희 집 재산세가 도대체 이 카운티 정부에서 정한 가표의 몇 프로인가 이제 이거를 봤더니 꽤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걸로 제가 조금 설치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틀리고 뉴욕 틀리고 한데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전체 한 얼마 정도로 회계사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값세
최하 1.25%에서 2%. 1.25%에서 2%. 네네.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100만 불 주고 샀으면 100만 불짜리 집이면 뭐 한 15,000불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좀 비싼 동네는 한 2만 불까지도. 예. 뭐 그보다 더 나오는 동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캘리포니아의 또 어떤 지역, 뭐 뉴욕의 어떤 지역, 뭐 맨하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더 굉장히 그 레이트가 올라갈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워낙 틀려가지고 워낙 땅덩이도 넓고 구글로 한번 봤더니요. 이게 누가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지역을 치고 집코드를 치면 재산세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빌딩이라면 이게 이제 매달 그 렌트 인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렌트 수입이 있죠. 이것도 1년 거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나눠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주자는 1040 폼을 쓰는 거고요. 1040. 예. 비거주자는 1040 NR을 쓰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양도 차익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8%고 여기 이제 살고 있는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28%가 아니라 28% 원천 징수해놓고 네.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28%, about 28%라고 예상하면 되는데 네. 이 임대 수입 관련된 세율은 그건 뭐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겨지는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년에 받는 임대 소득이 6만 불이다. 네. 근데 이 사람이 6만 불 이외에는 아무런 미국 소득이 없는 한국에 계신 분이다. 이러면 6만 불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임대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출했던 각종 경비는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는 그렇죠. 거죠. 6만 불에서 뭐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나가실 거고 뭐 보험료도 나가실 거고 뭐 조금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도 남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나가서 뭐 한 10,000불 정도가 들었다. 한 5만 불만 남은 거니까 5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내시면 한 15%? 15% 정도? 15% 정도? 그러니까 뭐 소득의 한 15% 이 정도. 네네. 만약에 거주자라면 네네. 뭐 영주권자 이상도 15% 정도 생각해야 됩니까? 아 비거주자는 임대소득 한 30% 나올 거예요. 5만 불에 30%.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NR은 좀 세율이 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비거주자 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팔 때도 about 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한 25%는 뭐 25% 이상은 생각해야 되고 또 거기서 발생된 임대 소득도 각종 경비 뺀 순수 넷 인컴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는 세금 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세금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좀 실질적으로도 좀 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이게 뭐 그 파는 사람이 세금을 이제 예치해야 된다는 게 아까 그 미리 띄워놓은 돈 이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띄워놓은 돈은 누구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변호사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그 돈을 띄워서 예. 그 국세청에서 바로 보내죠. 아 미리.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산을 했더니 리펀해야 될 그 환불받을 게 있으면 좀 환불받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사 에스크로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변호사 에스크로에 갔다가 바로 변호사는 나라에다 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받고 하는 일이니까 변호사들은. 만약 그런 작업을 안 했으면, 만약 내가 돈을 다 내놨으면, 그러니까 돈을 다 받았으면, 세금을 안 띄워놨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계산해서 SMSX를 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안 내면 페널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 1편에서 얘기한 거. 뭐 쭉쭉쭉쭉 올라가서 1편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 영주권자가 부동산 구입 시 납부 세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부동산 구입할 때는 그런 거는 뭐 내야 될 세금이 일절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 건 있지만 부동산을 구입에 따른 세금은 없죠. 구입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고 뭐 구입에 대한 그 돈을 소명해야 되는 절차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나 이런 게 거의 거주자에 비해서 비거주자가 한 2배 정도는 세율이 틀려서 그래요. 세율이. 네, 세율이 틀려서. 그러니까 이게 좀 불리하네요.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네, 여기서 사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렇죠. 네. 세금을 많이 띄는 합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